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5월 13일 실전 투자 종목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산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000원 올랐고요. 69,200원에 마무리했습니다. 대단하죠? 증시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산 같은 경우는 꾸준히 이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음봉을 때리면서 주가를 좀 하락시키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양봉을 바로 다음 날에 올리면서 크게 좀 올라가는 모습 꾸준히 이제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제는 7만 원대를 확실히 진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있고, 주봉이나 월봉상으로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두산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아는 주가가 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합병 이슈에 영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이제 흑자 전환, 두산중공업은 흑자 전환했고, 수소 신사업, 원전 사업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이제 있는데 주가가 이렇게 공매도 공격을 받으면서 눌리는 이유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7월 20일 합병 신주 발행 이후에 오히려 이 두 개가 좀 크게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 일단은 조심스럽게 지금은 두산이 확실히 좋아 보이네요. 그래서 투자자를 보시면 기관이 이렇게 계속 매수를 하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역시 이제 두산 이 그룹주들은 모두 이제 기관이 매수할 때 좀 많이 오르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기관 매수로 인해서 좀 오른 것 같고요. 오늘은 이제 큰 뉴스는 아니고, 두산 인프라코어와 두산 중공업이 이제 합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7월 21일에 합병 신조가 발행되고 거기에 따라 이제 3조 자구안 이제 매각이 두산 인프라코어 매각되면서 두산그룹 재무 개선에 이제 돈이 쓰일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좋게 두산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은 계속 올라가는데 이제 두산 중공업과 두산 인프라코어도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두산 밥캐시고요. 두산 밥캐 49,300원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락에 의해서 좀 많이 생각보다 많이 내렸고요. 고점 돌파를 좀 강하게 하면서 막 올라갈 듯 하다가 또 이렇게 흐름을 끊어버리고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상승 추세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21선 이렇게 끌어올라지는 상태에서 21선 잠깐 디딜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21선 딛고 바로 또 크게 양봉 띄우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투자자는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지만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계속 이제 두산마켓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주가를 좀 끌어올렸던지라 주포 세력은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이 두산 브라더스 중에 기관에 의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외국인에 의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건설 경기가 계속 살아나다 보니까 건설 중장비의 수요가 안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계속 이제 늘어남에 따라 영업이익도 좋게 나올 거고요. 두산 밥켓은 지금 가격 싸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올라갈 여지가 있고요. 지금 뭐 이미 사상 최고가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21선을 하락 돌파하지 않는다면 꾸준히 터치를 하면서 21선 터치를 하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국전력이고요. 한국전력은 뭐 오늘 재미없게 흘러갔고 61선 근처에서 양봉 띄우면서 뭐 겨우겨우 이제 61선 버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크게 한국전력이 큰 이슈가 없다 보니까 별로 움직임 없이 이제 종목이 지수 따라 그냥 움직이는 것 같고요. 지수가 재미없게 진행이 되니까 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전체에서는 큰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역시 이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가 한국전력이 실제로 진짜 움직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계속 재미없는 흐름이 이어지겠네요. 자, 일단은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매수하다가 한국전력 옵션 만기일 되니까 이틀 만에 또 열심히 들어왔던 거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기간이 그래도 매도를 끝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연기금이 아직까지도 매도 물량이 좀 남아 있나 봅니다. 투신과 이제 금융투자 보험은 좀 샀지만 내일부터 이제 옵션 만기 이후에 이 기관과 외국인이 한국전력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300원 내렸고요. 39,9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 생각보다 더 많이 내렸고요. 지금 이렇게 된다면 한국항공우주는
다시 한번 반등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오버슈팅으로 내려버렸네요. 그래서 좀 더 이제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수가 좀 반등을 해준다면 양봉을 띄우면서 올라가겠지만 지금 워낙 이제 하락세가 좀 가파르다 보니까 확실히 지금 항공우주도 조금 좋지 않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저희 이 31,400원을 깨버렸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네, 신규 진입하기보다는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여기 121선 지켜주는 라인에서 신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은 며칠 더 지켜보다가 계속 이제 좋지 않다 싶으면 그냥 놔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항공우주는 제자리를 좀 찾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 하락세가 좀 크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전체적인 월봉 흐름으로는 네, 요때와 같은 좀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네, 완벽하게 이제 상승 돌파를 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상승을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자, 기간 매도는 끝났지만 외국인이 계속 매도하면서 좀 주가가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정보인증이고요. 20원 내려서 6,730원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네, 지금 얘도 한국전력과 같은 비슷한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큰 요 박스권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한 채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바닥 라인을 짚고 다시 한번 반등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요. 지금 부안주도 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네, 별로 움직임이 재미가 없게 진행이 되네요. 그래서 이슈가 좀 나와가지고 한번 이제 상한가 같은 그런 큰 거래량을 몰 수 있는 네, 거래량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좀 터져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보인증도 일단은 네, 바닥 라인 지키는 선에서 계속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SCI 평가 정보는 네, 이제 또 바닥 라인까지 내려오는 기세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고점 찍고 이미 또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생각보다 네, 계속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얘도 신규 진입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정리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만약에 요 바닥 라인을 또 깨버린다면 네, 이전에 SCI 평가 정보는 SCI 평가 정보도 정리를 하는 게 맞는데 일단 두 개의 종목이 네, 지금 수급이 별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재미없게 거래량 죽인 채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듯이 좀 내려가고 있는데 일단은 네, 보안주도 이 수급이 돌아올 때까지는 생각보다는 오르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어,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주식을 잠깐 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지금 괜히 어중간하게 내렸다고 매수했다가 더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지금 지지 라인보다 네, 사실 이제 차트 자체가 좀 소용이 없는 그런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면서 네, 수익 나시는 종목들은 제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대응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공지에도 남겼고요.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오늘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피 1.2%, 코스닥 1.6% 내리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외국인이 크게 매물을 던지면서 주가를 하락을 시켰고요. 오늘은 장 초반에 하락하다가 반등을 좀 시키는 척 하면서 또 마지막에 이렇게 밀어내리는 그런 좀 악질적인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좀 급락을 한 종목들이 좀 있는데요. 그건 이제 나중에 보도록 하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옵션 만기가 이제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2, 3일 동안 너무나도 많이 내렸고요. 거의 박스권 고점을 넘어선 다음에 바로 이제 61선까지 직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크게 내렸는데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등을 실패를 하고 더 내려갔고요. 121선 근처까지, 네, 121선 아래로 또 떨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신규 투자를 섣불리 하기보다는 좀 관망을 하다가 증시 흐름이 좀 안정된다 싶을 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증시를 이겨내는 좋은 그런 강한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너무나 비중을 크게
넣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네.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지금 외국인이 좀 심상치 않게 매도를 좀 하면서 3일 동안 거의 6조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도 그런 기미가 좀 보였는데 최근에 상당히 많이 매도했습니다. 자, 옵션 만기 이후에 내일부터 해서 또 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포지션을 잡을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내일도 좀 추가 하락이 나올 거라. 지금 인플레이션, 네, 쇼크에 의해서 금리 조기 인상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 은행주가 이제 좋게 되고 있고요. 이제 증권주는 좋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철강 가격이나 뭐 그런 물가 상승이 나오면서 포스코와 같은 그런 주식들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자, 지금 너무나도 막 이렇게 치솟으니까 이렇게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되면 그런 주식들까지도 같이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른 종목보다는 크게 많이 내리지 않겠지만 또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것 자체가 네, 어제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렸지만 돈으로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이제 형성이 되는 시장인데 그 돈이 이 은행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금리가 상승을 해버린다면 당연히 동력이 떨어지고 지금 형성되어 있는 그런 가격들이 오버슈팅하고 있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내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나스닥도 상당히 많이 내렸고요. 지금 이런 금리 인상은 원래는 2023년까지도 이제 바라봤지만 저는 내년에는 진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철강 가격이나 이런 너무 원자재 가격이 너무나 급하게 상승을 해가지고 배를 만들수록 뭐 그런 손해를 본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좀 주목을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고, 미국 증시도, 박살이 나고 있어요. 나스닥은 이미, 거의 박스권 하단까지 가버렸고요. 추가로 더 하락할 여지가 있습니다. 121선도 깨졌고요. 이미 이제 상승 흐름은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 14,000 이상을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좋지 않게 흘러가네요. 그다음에 니케이 상위 종합도 그렇고요. 자, 오늘 선물도 그렇습니다. 자, 나스닥 선물이 또 내려가고 있죠. 네, 0.3% 내리고 다우존스 0.5% 내리고 선물 시장도 벌었습니다. 네, 독일, 그다음에 프랑스 모두 그렇고요. 내일도 증시 흐름이 별로 좋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